393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관계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 살릴 것일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마귀 관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하나님 말씀 에스더서 1장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일은 아수르 왕 때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쿠스까지 127조를 치리하는 왕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진정에 들어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배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성경 또 교회, 성경에 대해서 믿는다, 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항상 좋은 거, 평안, 화목, 복, 그리고 성공,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먼저 떠올립니다. 먼저 떠올리거나 성경이 기록되는 환경을 보면은 에스더서가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죠. 성경이 기록된다. 성경의 내용이 남았다. 그래서 성경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보고 너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에스더서를 봐도 죽으면 죽으리라 불임절이 나오는 이런 거하고요 똑같은 거죠. 여호수아 1장에 있는 3일 안에 이런 긴장감, 이 긴장감이 있으면서 형성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 이 요소를 다들 놓쳐버리죠. 여기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긴장감 속에 있느냐. 에스더서 1장을 우리가 봐도 왕후 와스디 입장을 한번 봅니다. 에스더 1장은 1장에서의 어떤 인물은 와스디죠. 와스디.
이 와서디가 하는 행위가 어떠했길래 결국은 폐위가 돼가지고 폐위죠. 폐위가 되고 왕후의 그 직을 폐위되고 뭐 두 번 다시는 이제는 왕후라고 하는 그 직위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법률이 형성되어지는 사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왕후가 한 일은 아무런 표도 없습니다. 나쁜 일을 한 것 같고 없어요. 무엇이 나쁘다, 이것이 비판받아서 왕이 노했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지극히 평범한, 좀 일상적인 그런 행위를 지행하다가 이 왕후의 입장에서 보면은 갑자기 자기에게 지금 폐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보는 내용이 어떻게 해서 왕후가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는, 자기가 전혀 고려하지도 않은 이 폐위를 꿈도 안 꿨을 거 아니에요. 지금 꿈도 안 꿨다는 거는 여기 보면은 왕후 와스디도 9절에 왕후 와스디도 아수르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 지금 현재 왕이 하니까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그거는 지극히 지금까지 하던 어떤 그의 지금까지 하던 가는 거는 아수르 왕이 3년 돼 가지고 아수르 왕한테 갔던 궁정에 그동안에 그 메데오 페르시아에서 어떤 형성되어지는 이 어떤 전통적인 고레서부터 쭉 넘어오던 왕후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행위예요.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이런 와스디가 어떻게 이렇게 그야말로 졸지에 폐위가 돼가지고 에스드라카는 성경이 나타나는 거죠. 왕후 와스디가 이 왕 앞에 왕의 명령을 어긴다 생각지도 못하는데, 근데 성경에는 그런 생각지도 못하는 내용이 언급이 이렇게 딱 이렇게 어떤 지나가는 것처럼 하면서 딱 이렇게 힌트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단 말이죠. 12절에 보면은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쫓아, 이러잖아요. 내시가 전하는 왕명. 자, 내시가 전한다. 여자들 앞이니까 내시는 남자입니다. 남자가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내시밖에 없어요. 내시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왕명을 전하는 사람은, 왕은 보낸 사람은, 왕이 보낸 사람은요, 10절에 보니까 어전 내시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어전 내시가 어전 내시를 보냅니다. 무만하고 이렇게 해서 7사람을 어전 내시를 일부러 7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 이 왕명을 전하는 이 내시, 이 사람이 왕이 명하던 그 내용을 그대로 전했을까? 여기죠. 왕이 명령하는 것도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그거 뭐 그렇게 흠될 게 없어요. 그럼 여기 이제 내시가 왕명을 전하는데 하나의 어떤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왕과 왕후 사이에서 결정적인 위치에서 지금 내시라는 존재가 있다. 그러면 이 에스더 전체가,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서 에스더가 왕의 명령을 이렇게 전하여 듣는데 에스더가 도무지 따를 수 없는 명령이 이 내시를 통해서 바꿔진다면은
왕도 모르고 내시도, 왕후도 모르는 거죠. 그렇게 바꿔지는 자체를 왕후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기는 분명히, 어떤 가정이, 왕도 자기가 한 명령에 왕후가 안 따라온 것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가 있고, 왕후도 아무리 왕이라도 이건 내가 따를 수 없다 하고 거부할 수 있는 분명한 요소가 바로 내시라는 존재가 있다. 내시. 이건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은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제가 이제 이런 생각, 어저께 제가 그랬나요? 어저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왕후가 지금 이거를 못 따를 수 있는 명령이 있을 수가 있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자료를 본 것 같아요. 저는 안 봤는데 성경에 있는 그 자료가 밑에 밑에 있는 거예요. 성경 밑에. 그게 나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마다 요즘 다르니까. 탈무드, 주석에 그래 해놨대요. 탈무드에는 그러니까 빨가벗고 나체로 오라 이렇게 전해졌다는 거죠. 제가 이제 사실은 그 부분을 그럴 수가 있을란가 하고 그렇게 어렴풋이면 어떤 부분 감동이죠. 제 나름대로 혼자서만 성경을 묵상하면서 가진 감동인데, 이것이 탈무드에 기록됐다 하는, 기록에 나체로 오라 하는 명령을 했다는 말이 듣고, 군인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내시밖에 없고, 나체로 오라 하는 왕명을 기록했다는 거 내용에 이 바로 탈무드가 있잖아. 탈무드. 이것이 지금요 우리 엑소더스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민국의 이 위치가 지금 현재 이러한 지금 현재 어떤 그림을 가지고 만주 땅에 대한민국의 장래가 앞으로 열어낼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에 이 부분이 지금 유대인이 개입됩니다. 유대 자본이 들어온다. 여기에 요 부분에 유대인, 소련에 있는 유대인 자치구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에스더스를 공부하면서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말 때문에 와스디의 어떤 위치가 하루아침에 넘어갑니다. 하루아침에. 완전히 잔치 분위기에서 초상 분위기로 넘어와 버리는 거예요. 에스더스 1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잔치 분위기에 시작해갖고 초상 분위기로 넘어가는 그 상황이 넘어옵니다. 요 내용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내시라고 하는 존재, 와스디의 입장을 바꾼 내시의 존재에 대한 그 자체를 우리가 연결해 보는 거죠.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통령의 직에 앉은 것이 지금 어떤 세력에 유대 자본에 의한 세력은 아닙니다. 다른 어떤 세력에 지금 내시의 위치에서 지금 대통령직을 하면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북쪽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정황, 이렇다고 보면은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에스더 사건 자체가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하는 사건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그런 내용이 아침에 지금 제가
보내주려는 준비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이동욱 회장의 어제 그 대전 집회인데, 대전 지역 국민대 지금 막 지역을 돌고 있거든요. 토요 집회를. 그래서 어제 이동욱 회장의 이 내용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들어야 되는 사항이다. 이래 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동욱입니다. 대전에서 이렇게 또 애국 국민들을 만나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저는 뭐 대구 출신입니다만은 전라도라고 뭐 싫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디라고 좋은 것도 아니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목숨 바쳐서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디든지 반갑습니다. 저희 누님이 대전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전 시민입니다. 저희 누님이.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정치하러 나온 게 아니잖아요. 도저히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막힌 나라에서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 병원 하기 싫다. 정말 병원 헤쳐먹기 싫도록 만드는 게 바로 문재인 586 주사파 세력들입니다. 자신들이 뭐 하나 해준 것은 없으면서 완장차고 나와서 온갖 간섭과 온갖 정말 병원이든 사업이든 못해먹도록 만드는 데는 탁월한 재주를 가진 인간들이 바로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문재인 주사파 세력입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일하는 사람은 일할 수가 없어요. 그냥 공짜로 남 등쳐먹는 세상.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돈 벌어보지 않았던 인간들이 대한민국에 설치니까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나라가 된 겁니다. 입만 가지고 사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짓. 제가 지금 마스크 벗었죠? 마스크 벗은 게 이상합니까? 제 주변에 저하고 지금 한 10m 반경 내에는 사람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왜 마스크 써야 됩니까? 제가 지금도 있는데 누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식당 안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제가 다음 주 이동욱 TV에 이 사진 올려드릴게요. 지금 이 시간에 식당 안에 사람이 너무 많은데 전부 다 마스크 벗고 있어요. 바로 마주보면서 마스크 벗고 얘기 다 하잖아요. 야외에서는 10m 내에 사람이 없는데 왜 마스크를 써야 됩니까? 이게 문재인이 만든 사기 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소한 환기가 잘 되는 야외가 더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야외에서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하고 문재인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실내의 이마트나 실내 백화점은 바글바글합니다. 거기부터 해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거짓된 방역으로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해 온 것이 문재인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는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지금 서울에서는요 10명 이상 야외 집회를 못해요. 코로나 때문입니까? 서울 시내 백화점, 이마트 전체를 다 하면서 야외에서 10명 이상 못해요. 이게 바로 국민의 목숨보다 소중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짓밟는 건데 이것을 오세훈이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끌려가는 애국 국민들이 있어요. 우리가 죄졌습니까? 다 지금 무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다음 주부터 바로 오세훈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가
계속 할 겁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부터 쟁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처럼 숨도 못 쉬고 중국처럼 천안문 광장을 쳐다드는 것이 코로나 때문이 아닙니다. 코로나가 의학 분야고 과학 분야라서 국민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뭔가 과학인가 보다, 위험한가 보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는 짓거리 보면 동네 강아지가 웃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기가 막혀서 전철에는 왜 이래 많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코로나가 위험하다는 이런 거짓으로 여러분들 이 인간들이 하는 짓이요,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지난 한 주에 백신으로 몇 명 사망한 줄 아세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백신 맞고 그 전주에 39명 사망했습니다. 또 한 주 지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전주에 39명 사망했는데 이번 주에는 몇 명 사망했을까요? 한 주에 40명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코로나 백신 맞고 대한민국에서 일주일 내에 300명 사망했습니다. 오늘도 잠시 이 집회에 참석해서 기다리다가 여러분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또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50대가 주사 맞고 직장에 출근했다가 그냥 죽었대요. 그런데 문재인과 정은경은 대한민국 국민 300명이 주사 맞고 사망했는데 단 한 명도 인과관계가 없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사 맞고 사람이 등산 갔다 와서 죽고 직장 출근해서 죽었는데 단 한 명도 인과관계가 없단 말입니까? 동네 강아지가 웃을 일이죠. 언론들이 국민이 300명 이상 사망했는데 보도를 안 해요. 보도를. 제가 지금 말하니까 처음 듣고 알잖아요. 과거에 국민 생명 찾으면서 삼성 반도체 백혈병 가지고 난리치고 메르스 때 고작 38명 죽은 걸로 대한민국 국민 다 죽는 것처럼 난리쳤던 거짓된 YTN, MBC, KBS 이 사기 언론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왜 국민이 300명 사망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합니까? 여러분, 코로나 주사를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 말씀대로 100명 사망하고 제가 200명 사망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올라와서 지금까지 300명 사망했습니다. 몇 명 사망한다 했죠? 1년 동안 2,400명 사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주사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1년에 2,000명밖에 안 죽어요. 코로나 주사 맞고 1년에 2,400명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코로나 주사를 강제해야 될 일입니까? 강요해야 될 일입니까? 북한처럼 배급제로 매달 며칠 날 출석부 부르면서 갔더니 당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맞아. 유럽, 미국에서는 다 기피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내놓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6.25 직후처럼 줄 서서 맞고 앉았습니다. 이게 다 언론의 선동의 대가입니다. 여러분, 언론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이제는 오늘도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제가 말해서 그런지 이제는 받아 쓰더만요. 또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멀쩡한 50대가, 요즘 50대가 한참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군인이 코로나 걸려서 죽은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코로나 백신 맞고 죽는 군인은 이제 나와요. 왜 맞죠? 여러분, 30대, 20대에게는요, 코로나 걸려봤자 증상도 없어요. 죽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이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왜 여러분들 20대, 30대 아들이 코로나 주사를 강요받아야 됩니까? 군대에서 주사 안 맞으면 마스크 쓰고 잘해요. 이게 인권 침해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서 이런 짓을 해요? 주사 왜 맞으라고 강요하나 봤더니 제가 지난주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우리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했어요. 미국에서 왔는 얀센이 국민들한테 빨리 나라고
주사가 병원에 들어왔는데 유효기간이 6월 26일이에요. 6월 26일. 며칠 안 남았어요. 며칠 남지도 않은 유효기간을 미국에서 떨이로 미국에서요 전부 폐기 처분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얀센을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여러분들 유효기간 열흘 남은 거 20일 남은 거 여러분 집에 있는 못 먹는 거 옆집에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얀센 유효기간 그랬더니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가 제 말을 받아 썼더라고요. 유효기간 6월 26일이다. 그랬더니 문재인이하고 정은경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압니까? 언론에다가 국민들한테 유효기간 얼마 안 남았다고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그 말 들었습니까? 국민들한테 뭐라 그랬는데 동네마다 현수막 걸어놓고 백신 외교 성공이네, 한미 정상회담 성공이네, 그 현수막 걸어놓고 국민 개돼지 취급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들키니까 처음부터 유효기간 지난 거, 유효기간 다 된 거 말했다요. 미국에서 이제 땡처리 해가지고 미국에서도 고민이랍니다. 다 버리게 생겼는데 개발도상국에 줄라니까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걸 얻어와가지고 얀센의 예방률이 얼마인 줄 압니까? 코로나 예방률이 여러분 몇 프로인 것 같아요? 모더나나 화이자는 95%입니다. 질병 예방률이요. 얀센은 66%예요. 여러분 95%에 무려 30%나 부족한 것을 그것도 땡처리하는 거 유효기간 다 된 거 가지고 와가지고 국민들 앞에 내놓으면서 백신 외교 성공했다고 자랑질하는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왜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이 K방역이 선택적 위험, 선택적 방역, 국민의 야외 집회는 위험하고 예배는 위험하고 자기들 하는 백화점 이런 것들은 인원 제한이 있은 적이 없는 이런 사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저부터 집회 결사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말살한 인간은 깜빵에 반드시 처럽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에 관심이 없는 당이에요. 국민이 집회 결사의 자유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가는데 단 한마디 말도 안 하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예배의 자유가 박탈당하면서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는데 찍소리 안 하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나이가 젊다고 개혁적인 게 아니에요. 이준석이가 나이가 어리다고 개혁적인 게 아니에요. 그 생각이 개혁적이고 그 생각이 민주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뭐 이준석이 같이 애 늙은이처럼 정의는 없고 궤변, 기회주의, 바른당 갔다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했다가 이쪽에 붙었다가 저쪽에 붙었다가 기회나 살피는 유승민이나 이준석이가 무슨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운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자유는 교인들이 지키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지키지 않으면 교회가 역사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자유민주주의는 국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북한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투쟁하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쟁취한 후에 이 대한민국이 우리 후손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정말 민주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우 의사회 회장입니다. 의사협회 지난번에는 경기도 지부장이었는데 의사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이런 그 외침이, 이런 외침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행하고 있는 거죠. 이런 외침이. 그래서 이 내용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상황하고 왜 대한민국 이래 됐을까? 왜 와서 제가 갑자기 초상 잔치를 하고 있다가 이게 초상이 돼버린, 초상 형태가 돼버린 이런 상황이 됐을까? 중간에 내시가 있다. 현재 문재인의 위치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어떤 섭리 속에 나가는 그 방향, 그건 지금 이 방향으로 나갑니다. 어쨌든 나갈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 남쪽이죠. 남쪽 여기에 지금 현재 내시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지금 에스더스를 보면은 에스더스가 회복되는 에스더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그 불임절이 나오는 내용이 아마 이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현재 남한은 대한민국 남한은 지금 내시에 의해서 완전히 분탕질 당하는 말 들어봐요 지금. 어제 이것보다 더한 내용이 사실은 그 여자 한 분이 나와서 했는데 그걸 당장 없어졌어요. 어제 밤에도 내가 찾아봤거든. 없어졌어. 그것 때문에 사실 이 이동욱 회장의 내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 없어지겠다 싶어서, 아이고, 또 없어지겠구나 싶어서 지금 아침에 다른 거 순서 다 제끼고 지금 이래 올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낮 예배, 저녁 예배도 지금 이동욱 회장 걸 올릴 생각이에요. 지금 상황에, 대한민국 상황에 목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전문 정치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활하는 의사가, 생업에 종사하는 의사가 아무런 정치적인 편견 없이 그대로 지금 의사 전문가가 보는 지금 대한민국 방역이라든지 지금 내시가 내시 문재인이 나타내는 그 상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